안녕하세요. 2021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입니다. 사업심사를 위한 역량 강화 시간입니다. 참여예산 사업심사란 주민들의 수기를 통해 단순히 사업의 타당성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한 주민의 요구 및 의도를 파악하셔서 주민 제안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 이러한 주민 제안들이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바꾸는 과정입니다. 기존 행정시각과 다른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민들의 사업 제안이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의 자리를 잘 잡아줘야 합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부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위치를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아 위치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을 제안한 주민의 필요와 사업을 실제로 집행할 사업 부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민의 필요가 충족되면서도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만드는 과정이 사업심사죠. 그러면 사업심사 전에 7가지 차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는 사업 제안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똑같습니다. 사업심사 때도 이 7가지 차관사항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의 시급성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시급한 사업이었는가? 또한 사업의 필요성, 이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인가? 또 사업의 목표는 명료하고 적합한가? 당장 필요한 사업인가? 이 뜻이죠? 이 당장 필요한 사업을 먼저 심사 때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입니다. 지자체가 수행해야 되는 사업인지 민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재정 소요에 대해서 분석이 적절한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기존의 지자체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합니다. 사업의 공공성입니다. 특정 지역에, 특정 단체에, 특정 사람에게 특정 수혜가 되는지 보셔야 되고 또 편중 지원이 되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가름하셔야 되고요. 성평등, 사회적 공의, 사회적 약자들을 제고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민주성입니다. 이 사업과 관계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됐는지,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또 주민들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의견이 수렴이 되었는지, 또 주민 다수의 문제의식이 반영되었는지, 이 사업이 집행될 때 주민들의 참여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 방법을 잘 설계가 되었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 사업이다. 그런데 이거를 시설, 문화사업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은 건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행사로, 축제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사업 방법이 잘못 설계가 되면 사업 목표 달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 방법이 합리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 인력들이 추진 체계가 적절하게 설계됐는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업의 효과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과 목표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또 유사한 사업들과 비교하셔갖고 어떤 성과 달성, 현실화 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또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심사 방법의 첫 번째, 사업비를 검토해 볼까요? 제한된 사업이 기존의 동종 사업과 좀 유사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사업비와 비교해서 적거나 많은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동종 사업 간의 사업비가 차이가 클 경우 문제 제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업비의 또 차이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까요. 기존의 비슷한 사업들과 비교해서 사업비가 적정한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따따따.open.go.kr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기존에 설명했던 지방재난 365 들어가셔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사업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사업 내용을 검토해야겠죠. 사업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이 사업의 내용이 공익적이고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 계획에서 명시한 부적격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하겠지만 또 걸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격 사업이 있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효과 검토 아주 중요하죠. 사업의 효과가 예산의 투입에 비례하는가, 이게 뭐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요. 예산의 투입은 많은데 효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참여예산위원님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관점에서 보시지 마시고 시 전체의 관점에서 지역별 배분과 지역 균형 발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럼 투여되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적을 경우 또 이에 대한 또 판단도 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업 대상 주민들이 사업의 취지와 효과에 동의하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사업 제안자들이 또 와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때 궁금점들은 좀 질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의 효과성이 있더라도 제한적이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또 주민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해소 방안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사업의 이유가 타당한지 효과는 분명한지에 대한 여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부서 검토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업이 선정되었을 때 실제로 그 사업을 추진할 부서의 의견이므로 참고해서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적정한지, 사업은 적격인지 부적격한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특히 부적격 의견이 제출될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확인 검증 작업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 제안한 시민들의 제안과 필요를 먼저 심사 시에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부서의 검토 의견 중 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또 중복 검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심사입니다. 현장 심사가 아주 중요해요. 특히 시설비 사업 같은 경우에 현장에 답이 있다고요. 현장 가면 좀 더 사업 제안 내용들을 현실화시킬 수도 있고 또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시설비 사업은 뭐가 있죠? 도로보수 시설 기능 개선 사업도 있고 리모델링, 또 주로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있는데요. 제안서의 사업 내용과 현장의 일치성이 중요하겠죠? 이때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공공성들도 같이 또 고려해 주시고요. 제안서에서 제기된 시설물의 문제점이 일치하여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지를 확인해 보시고, 또 주 이용 계층에 대한 실사를 통해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지,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사업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 사업과 연속되어 있지는 않은가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시설물 개보수의 경우에는 구간 단위별로 나눠서 연차적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 연도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 의견 청취 아주 중요하죠. 현장에 가면 또 민원 관련돼서 내용을 또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민원 발생 여부, 주민 호응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사업 심사 시에 또 추가적으로 검토 사항이 없을까 정리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공정한 수혜가 되게 중요합니다. 수혜 대상에게 충분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을지, 또 수혜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보시고요. 또 제안 당시 제안자가 생각 못했던 부작용이 심사 시에는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그냥 사업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완화 방안을 또 도출할 수도 있고요. 또 사업 시행이 실제로 됐을 때 원활할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시행이 되는지, 성과가 드러날 수 있는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후 관리 여부에서 유지 보수가 필요한 또 계획인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점검 사항은 뭐냐면 한 분야에 집중해서 사업 제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외된 분야가 없고 꼭 필요한 분야인데 없는 사업 제안들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사업의 가치를 더한 판단인데요. 우리 여주시가 여성 친화 도시다, 교육 도시다, 자연 생태 도시다 하면 우리 여주시에 맞는 조금 더 가중치를 더 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 인권, 환경 지속성, 지속 가능성,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의 가치를 적용해서 더 점검할 수도 있고요. 네,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겠죠. 우리 주민참여 예산 관련돼서도 홍보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겠지만 이와 더불어 또 적절한 홍보 방안을 통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지 알아야지 또 그 사업에 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방안 확대인데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심사 과정이라는 거는요. 행정처럼 엄격하게 사업 심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심사 과정에서 보완 수정해 준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후사경을 설치해 주세요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실제로 사업 심사 때 보니까 제품 단가가 사업 제안 내용보다 더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 더 높여줬어요. 3억에서 3억 5천까지 됐고 또 사업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다시 사업 심사 때 컨설팅을 통해서 바꿔주셨고요. 사업 기간도 조금 조정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 심사 때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누리는 아름다운 서울 공원도 이 산출 내역이 너무나 부실하게 작성이 돼 있었는데 산출 내역이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니고요. 이 사업비 산출 내역을 추가해 주시고 직접 사업 현장에 방문해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확인해서 좀 더 사업 내용을 풍부하게 수정을 한 사례입니다. 길거리 문화 재창출 사업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할 때 이 사업명이 되게 간단해야 돼요. 사업 부서가 이 사업을 받아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긴 사업명이었는데 간단하게 또 변경도 해주시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변경해 주신 거예요. 사업비도 현실에 맞게 원래 5억이었는데 6억으로 또 이렇게 증액도 해주시고 사업 내용도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부 자료, 기존 사례와 현황들을 추가 자료를 첨부하셨습니다. 또한 홀몸 어르신의 안전한 잠자리, 그 다음에 행복한 침대 서비스 제공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도 사업비 산출 내역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고 사업 기간, 목표 달성도, 효과성 등을 사업 내용을 이제 구체화시킨 거죠. 이렇게 사업 심사 과정에서 뭐가 부실했다고 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 제안자의 의도와 필요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셔갖고 이런 사업 제안서를 보충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업 심사를 위한 역량 강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